6개월 정도면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크게 질환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기준 정도가 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를 권해요. 다음 주제는 스케일링인데요. 스케일링의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다들 매일 샤워하죠? 네. 네. 그리고 가끔 목욕탕 가서 때도 밀죠. 양치는 샤워라고 보면 되고 네. 스케일링은 때를 미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물론 그거보다 좀 더 중요성이 더 높기는 해요. 중요성이 높지만 굳이 비유를 하자면 금방 이해할 수 있게 하자면 그러면 또 질문 주신 분들 중에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되게 아프고 피도 나고 치아 사이에 아무래도 치석이 제거되니까 구멍이 나잖아요. 일단 아까 스케일링을 받아보셨겠지만 네. 염증의 반응 중에 하나가 출혈이에요. 출혈. 그리고 스웨일링으로 인한 통증. 그러면 잇몸도 내 몸이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아픈 거지 스케일링을 한다고 아픈 게 아니에요. 아프더라고요. 네, 그 염증이 피가 있는 난다는 건 부분이- 피가 난다는 부분은 분명히 염증이 있고 염증이 있으면 부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은 자리 만지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픈 거지 스케일링 자체가 아픈 건 아니에요. 건강하신 분들은 좀 표현이 거칠 수도 있지만 후벼 파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진짜로. 그래서 스케일링 받을 때 아프다, 시리다, 피가 많이 난다는 내가 내 몸에 잇몸의 염증 상태와 비례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심할수록 내가 안 좋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맞죠. 그리고 구멍이 나는 건 원래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애들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걔들을 밀어내니까 당연히 공간이 비니까 구멍이 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자리는 건강하신 분들이라면은 조금씩 정상적인 잇몸이 눌려 있었던 잇몸이 차올라요. 단 잇몸 질환이 많이 진행이 되신 분들은 다 차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지 기반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있으면 안 되는 애들을 제거해 주는 거니까 오히려 지지 기반을 탄탄하게 해주는 거라고 봐야겠죠.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치실이랑 치간 칫솔을 꾸준히 관리를 해주라고 하시던데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목표 의식만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 돼요. 이와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거를 치실 혹은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빼겠다 라는 목표 의식이 있으면 되는데 왜 그러면 치실도 있고 치간 칫솔이 있나요? 치실은 이랑 이 사이의 공간이 적은 건강한 사람들, 이와 이 사이에 치실이 저항감을 갖고서 딱딱하고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그 주변을 끼어있는 음식물을 제거한다라는 목적을 갖고 움직임을 가지면 옆으로 음식물이 빠지죠. 근데 치간 칫솔 같은 경우에는 이랑 이 사이의 공간이 잇몸 질환자들, 잇몸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잇몸이 많이 좀 내려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실을 써도 효율력이 크게 없어요. 왜? 이미 공간이 큰 데다가 카누다란 실러봐야 뭐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을 채워주는 게 치간 칫솔이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공간에 껴있는 것만큼을 밀어내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약간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칫솔질만으로 치실을 사용하지 않고 관리를 한다는 건 조금 부족한 얘기인 것 같고 그럼 대신에 올바른 칫솔질 방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잖아요. 이게 이제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설명하는 건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네. 마침 여기 어느 치과에도 있는 흔한 덴티폼이 있어요. 네. 양치질을 할 때 칫솔 모가 위치해야 되는 곳은 이와 이 사이, 이와 잇몸 사이에 모가 위치를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이와 이 사이에 음식물이 끼고요. 이와 잇몸 사이 요 경계 부위에 음식물이 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자리에 플라그, 치태라고 해가지고
음식물과 세균의 덩어리들이 찌꺼기들이 붙거든요. 이거를 없애는 게 칫솔질의 주된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그냥 뭐 옆으로 닦아라, 돌려 닦아라, 위아래로 닦아라, 뭐 흔하게 칫솔하는 거 많이 있는데 그것들은 사실 단순하게 하는 이야기인 거고, 핵심은 이와 이 사이, 이와 잇몸 사이에 있는 음식물과 플라그를 제거하는 게 칫솔질의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칫솔모 자체가 당연히 거기에 위치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칫솔모가 윗니 같은 경우든 아랫니 같은 경우든 칫솔모의 끝이 잇몸 쪽을 향하게 한 다음에 밀착을 시키고 45도 정도 꺾어서 살짝 비틀면서 모를 잇몸 쪽으로 소위 말해가지고 조금 집어넣으면 칫솔모는 아까 얘기한 이와 이 사이, 이와 잇몸 사이에 칫솔모가 탁 들어가요. 그 상태에서 칫솔이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가 박힌 자리에서 가볍게 동글동글동글하게 돌려줘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탁 쳐주는, 이것만 기억을 하면은 변형이 되더라도 자기에게 맞는 방법들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살면서 이만큼 내가 잘 닦아본 적은 없을 거다 하는 정도는 나올 거예요. 요즘에 그 셀프 스케일링 기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줄기를 이용한 칫솔이라는 거는 아마 그 워터픽 같은 걸 네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워터픽은 사실 스케일링을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까 얘기한 이와 이 사이, 이와 잇몸 사이에 껴있는 플라그와 음식물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칫솔질 자체가 그냥 삼시세끼 밥이고요. 이런 보조기구는 비타민 같은 거예요. 삼시세끼 밥 먹어도 영양분이 다 맞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비타민도 좀 먹을 수 있고 코엔자임 Q10도 먹을 수 있고 그런 보조적인 건데 밥 안 먹고 이것만 먹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네. 요즘 스캔이 비싸지도 않거든요. 보험이 돼서 그렇죠. 사진 찍고 뭐 해도 2만 원 안 넘어요. 네. 경우에 따라서 넘을 수는 있는데 너무 확 넘는 게 아니라 2만 원 초반? 요즘 닭 한 마리도 2만 원이라는 세상에 치킨값 아끼자고 내 몸에 이런 검증되지도 않은 짓을 하는 거는, 항상 그렇죠. 의료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검증이 되지 않은 걸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면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게 당장 내일 나올 수도 있지만 10년 뒤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의료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오늘 나왔다가 내일 없어지는 제품 같은 거로 다시 얘기하지만 치킨값 때문에 내 몸을 쓰지 마세요. 그렇게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는 분은 제가 볼 때 1%도 안 돼요.